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이제 법회를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낮에 법회도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그 외부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굉장히 많이 쏟아붓습니다. 그렇죠. 뭐 그것이 뭐 관계가 됐든지 재산이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뭐 학식이 됐든지 뭐 권력이 됐든지 뭐 지위가 됐든지 하여튼 하는데 내부의 부를 축적하는 데는 거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감정적이나 신체적이나 이런 데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 늘 문제 지금 봉착을 하게 되죠. 문제 봉착하게 되는데 그게 감정적으로 뭐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뭐 우울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이 늘 닥쳐온단 말이죠. 그래서 또 신체적인 고통, 우리가 아프거나 정말로 아프면 꼼짝 못하거든요. 대부분 정신 다 혼미해져요. 그런 문제가 닥쳐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거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미래에 대해서 불안, 또 무슨 부담감 이런 것들을 다 갖고는 있지만 그런 것이 닥쳤을 때 뭐가 되느냐?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한 부를 축적을 안 해놨거든.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이 말이에요. 당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뭔가는 이런 고통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해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는 곳이 명상을 하거나 이런 선언이나 종교에 귀를 하거나 이런 방법을 찾게 돼요. 방법을.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공부를 하러 오는, 곧 말하자면 선을 한다고 해도 되고 또 명상을 한다. 요새는 워낙 명상이란 말이 세계적으로 전부 다 거기에 돼 있었어요. 명상 또는 선 이거를 하러 온단 말이죠. 자, 송창원 씨가 오늘 보림선언에 왔어요. 보림선언에 온 이유랄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주로 이제 책을 주로 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최근에 그런 선언에서 강의하는 분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랬더니요.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한 지가 한 2011년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명상이라든가 이런 체험 위주로 제가 주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늘 뭔가 한번 체험이 되면 왔다가 가버리고 뭔가 잡을 듯 하지만 잡히지 않고 그래서 선지식과 도반들이 없이 혼자 하는 것에 어떤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늘 뭔가 지식이라든가 이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제가 하다 보니까 좀 한계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나 이해 그거 앞서서 자, 왜 공부를 하려고 하시죠?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이 명상을 하려고 했던 목적은
제 스스로 이 자아라는 그 어떤 흔히 말하는 그 자아라는 그, 그 어떤 물건이 그 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네. 그 자기 이 그러니까 뭔가 자기 동일시가 되지 않는. 네. 자기 동일시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하면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뭔가 계속 동일한 어떤 그런 존재만 되는데 예. 그 어떤 그런 데서 좀 혼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를 왜 찾아야 됩니까? 나 안 찾아도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글쎄요, 좀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괴로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늘 항상 똑같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뭔가 그런 괴로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거를 찾으려고 뭐 그런 소위 말하는 뭐 진리를 찾겠다고 제가 공부를 시작했던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상도 알게 됐고 네. 저희 기 수련을 하시는 저희 외삼촌이 계셔가지고 좀 지도를 좀 받았었고 예. 네. 그게 처음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거 이외에는 뭐 일상에서 늘 닥쳐오는 그런 불안감이라든가 아니면 네. 그런 늘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의 그런 파고들 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조금 더 군더더기를 싹 한번 걷어보지요. 조금 더 군더더기를 걷어보죠. 우리는 상당히 이 생각이 관념화되어 있고 그걸 뭐라고 문어발이라고 하나? 설레발이라고. 문어발하고 설레발은 좀 틀리죠. 문어발처럼 굉장히 많이 뻗어 있으면서 포장을 잘해요. 굉장히 포장을 해요.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이상하네.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자 뿌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열매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두려움이 있고 여기 불안이 있고 여기는 뭐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뭐 이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요 두려움이 두려움으로서 두려울까요? 안 그러면 요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두려울까요? 이해하시죠? 네. 우리는 두려움보다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나한테 다가와 있어요. 상당히. 그러면 그건 뭔가요? 포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송창원 씨라고 해야 되죠? 거사님 하면 너무 안 어울려. 너무 젊은 분이라서. 군 하기에는 좀 그래.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리 거사님. 시하면 무난하죠. 우리 송창원 씨가 내가 이 공부를 정말로 하고 싶어. 그런데 왜 나는 이 공부를 하고 싶지? 이 공부 안 해도 세상에 잘 먹고 잘하는 사람 천지백갈인데 나는 왜 이 공부를 하고 싶은 거요?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 그래야만 내 껍데기를 싹싹 벗겨야 돼.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을 싹 이렇게 벗겨서 가장 그 포장 속에 있는 포장을 다 벗기고 난 뒤에 거를 잘 보아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실제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아까 이거를 다 그걸 한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우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렇죠? 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말을 하려고 하는, 그냥, 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러면 되게 진솔한 말이거든. 이 공부하면서 제가 맨날 얘기인데, 이 공부하면 더 괴로워져요. 이러면 공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공부를 하면 뭔가는 이문이 있고 이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점이 없으면 공부하러 오겠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점이 뭐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점이.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예. 두 번째는 고통에서 벗어나면 뭐예요? 행복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편안하고 싶어서. 이거하고는 좀 비슷한 말일 것도 있는데 행복하고 싶거나 편안하고 싶어. 그래서 이 공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는 왜 이 공부를 하게 되지? 저도 처음에 이제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나름 이제 많이 고민을 했던 사람인데 내가 왜 이 질문을 자꾸 하게 되지? 내가 그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한테 스스로. 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질문, 이런 질문.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이 굉장히 질문이었어요. 그 참 이상하네. 사람이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는데 왜 부모들은 왜 죽을 아이를 자꾸 놓는 거예요? 멍청하게. 아이가 나는 순간 죽는 거거든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죽을 줄 아는 아이를 자꾸만 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100만 년 막 이렇게 되면서. 죽으면 또 슬퍼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아이를 키울 때 또 자기도 그렇지만 고통스러운 일도 많잖아요. 그런 걸 알면서도 왜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것인가? 저는 그런 것이 굉장한 질문이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조용히 앉아서 저한테 질문을 했다니까요. 나는 왜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택도 없는 질문을. 그냥 살면 될 텐데. 세상이 뻐젓이 있잖아. 근데 왜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맨날 이런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내가 행복하고 싶었구나.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구나. 정말 이런 것을 알면은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솔직해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공부는 자기의 관념의 틀, 자기가 포장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뒤집는 공부예요. 그렇게 해서 가장 솔직하고 진솔한 그 자리로 가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편안한 길이에요. 그런데 너무 포장을 많이 해갖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거를 하면, 이 공부를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두 개를 딱 모아서 자유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나는 이 공부를 왜 하느냐? 자유롭고 싶다. 내가 딱 결론을 짓고 공부를 이제, 공부도 아니지, 스님한테 오기 전에는 이런 것이 공부인지 또 몰랐으니까, 나는 자유롭고 싶다. 자유롭고 싶으려면 반드시 내가 질문을 한 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질문이 답할 때까지 나는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나 지식이나 어디서 들었던 얘기를 하지 않을 거다.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박 선생님, 말 됩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 내가 듣고 보고 어디서 배우고 한 것들이 점철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것을 나는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잘 살펴 관찰해 보려는 생각이 없어요. 이것이 가장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 말하면, 자, 세상이 있어, 지금. 이렇게. 여기 전부 여기 다 와 계시고, 나도 있고, 일시명도 있고, 있는데, 이런 이 형체나 이런 세상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이 나기 시작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것이 있다라고 하면 다행인데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내가 헛사는 것이거든. 헛발길질 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 헛발길질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는 정말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 그거는 용서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두판지기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자살한다.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왜? 살아도 어떻게 사는 거예요? 헛사는 거예요, 잘못하면. 헛사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네 보는 대로 그대로 실존한 거야. 실체가 있는 거야. 이러면 본전이지요. 본전이잖아요. 근데 아니야. 이 세상은 꿈과 같은 것이야. 이러면 내가 맨날 헛발길질을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거든. 그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나는 자유롭고 싶다. 나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자, 그런 말하자면 각오라고 할까? 어떤 그 결심이라고 할까? 그런 걸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정말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고 행복하고 싶다. 이것을 또 다른 단어로 얘기를 해도 돼요. 자기만의 단어. 저 같으면 자유. 이렇게 하듯이 이러한 그 내용이 자기의 글귀로 딱 내 마음에 딱 와닿아야 돼. 그래야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를 알아야, 그렇죠. 공부를 하는 이유를 안다는 것은 뭐가 받는 거? 목적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행을 할 때 뭐를 안다? 목적지를 안다. 여행을 하러 가는 사람이 목적지를 모르면 그런 것도 있지. 요새 목적지 없이 돌아다니는 그것도 요새 유행이긴 해. 그거는 목적지 없는 것이 목적지지. 그런 사람은. 그죠? 그런데 여행을 할 때 내가 어디를 여행을 간다. 이러면 먼저 목적지를 결정을 해요. 목적지를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는 수많은 루트가 있어요. 차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걸어서 가든지 어떤 식으로 가든지 여행도 팀으로 가든지 배낭여행을 가든지 아주 여러 방법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목적지예요. 이 목적지가 과연 내가 목적지를 설정을 했느냐 설정을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져요. 방향 요새 있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런 거 있죠. 이 공부도 방향이에요. 방향이 바르면, 이 목적지를 향한 방향이 바르면 아무리 둘러 백만 년이 흘러도 이 목적지를 갈 것이고,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간다고 자기는 열심히 가는데 엉뚱한 길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무엇이냐, 목적지가 무엇이냐,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 불교에서는 원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원일 수도 있고 또 가치관일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래 자유다. 나는 자유롭고 싶어. 그 자유롭고 싶으려면 제일 처음 할 일이 뭐냐 이거야. 제일 처음 뭐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이것이 나오겠죠. 무엇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 불교도 몰랐고 선생님도 몰랐으니까 열심히 이제 그 질문만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이제 이 목적지를 가기 위한 길을 이제 말하자 선생님을 만남으로 해서 뭐가 됐냐?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고속도로에 차를 올렸어. 그 길에 올렸단 말이죠. 그전에는 그 IC를 들어가지를 못해. 그 목적지를 가는 IC에 못 올라가는 거야. 헤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선언해 왔다는 것은 일단 IC에 진입을 했다. 지금.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거죠. 아까 저기 누구 우리 송창훈 씨가 얘기를 할 때 체험 위주로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그 체험을 한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영상 여러 방식으로 했었는데요. 호흡 관찰하고 호흡도 하고 관찰하고 또 소리를 듣는 것도 했어. 소리를 듣는 것도 하고 단전호흡도 해봤고. 단전호흡도 하고. 물론 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일단 처음에 명상을 하자마자 느꼈던 거는 몸이 없어지는 느낌을 네. 느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는 백회라고는 네. 여기가 뻥 뚫려서 근질근질하고 뻥 뚫리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근질근질하고 기감을 느끼는 네, 기감을 느꼈어. 네. 그리고는 명상할 때는 늘 이렇게 저를 괴롭히는 어떤 그런 잡념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었지만. 네. 근데 명상을 하고 나왔을 때는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면 다시 또 잡념들이 들어오죠. 네. 그래서 잡념을 관찰하기 위해서 시도해보고, 네. 어쩔 때는 명상의 그 어떤 기운이 굉장히 한 2, 3일 정도 이렇게 굉장히 마음 편한 상태로 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역시나 늘 다시 돌아오고 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왜 다시 돌아올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하기는 되게 했는데 왜 자리에 있을 때는 그럴듯하다가 방석에서 딱 일어나면 예전으로 돌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왜 그렇다고 본인이 이유가 뭐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지 않겠냐고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봤느냐는 거죠. 제가 최근에 내린 결론은 이게 목적지가 아닌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목적지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응. 잡념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최종 목적지는 아니에요. 잡념과 고통으로서 벗어나는 게 최종 목적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럼 우리가 잡념과 고통으로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 선생님,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냥 그럼요. 예, 우리는 법회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예. 저는 저를 알아야지만 네. 고통에서 벗어날 것 같아요. 내를 알아야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나를 알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죠? 나를 알아야 되겠다.
어째서 이렇게 생각을 했냐는 겁니다. 어째서? 그냥 제가 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서. 제 요즘의 마음은 혹시 정동복 거사님도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나를 알아야 되겠다 이 말에 찬성하십니까? 그게 사실 나를 제대로 알면 고통에서 벗어나겠죠. 근데 일단은 고통이 왜 생기는지를 먼저 알아야죠. 고통이 왜 예, 생기는지. 고통이 왜 내가 고통스러워할까? 네. 그 실체를 봐야죠. 이제 고통의 실체를. 네. 그걸 알면 이제 안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 안 되겠나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박은경 선생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고통이 뭔지를 좀 알아야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겠나? 예, 제가 그 왜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해결이 되는 게 아니겠나 하죠. 우리 저 송창훈 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고통을 하는지 알면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왜 고통을 받는지 알면 네. 고통에서 고통을 벗어나려면 없애는 방법도 알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네. 왜 고통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 고통이 일어날까요? 왜? 왜? 왜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하죠? 왜?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지. 실질적으로 별로 고통스러운 거 없는 경우도 대부분이 없는데 네. 자꾸 그거는 고통스러운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지. 그러기는 한데 진짜 고통스러운 사람도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몸 아플 때 아이고 허리 아픈 사람 진짜 아픕니다. 꼼짝을 못 합니다. 사실은. 자, 왜 고통스러울까요? 자, 우리 이거 한번 해보죠. 아까 소리로 공부하셨다고 했죠? 우리 이제 종소리 한번 듣고 할게요. 자, 눈을 좀 감으시고 편안히 계십시오. (1분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
눈을 한번 떠보시고요. 자, 소리로 그때 명상하셨다고 했죠? 네. 예. 자, 박은경 선생님도 이제 금방 저번에 한 시간 또 했지만 다시 하는 겁니다. 또 저기 정동목 거사님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말로 표현하면 종소리가 네, 종소리가 들린다. 종소리가 들린다. 지금은 종소리가 안 들린다. 종소리가 안 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이. 이 종소리가 여기 체에서 나왔느냐, 이 종에서 나왔느냐, 이거는 그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조금만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종소리가 이렇게 들릴 때는 관심이 있어. 아, 종소리가 들리구나. 일신명이 지금 말을 하는구나. 근데 종소리가 지금 안 들려. 안 들리면 어떻게 돼요? 송창원 씨. 네. 종소리가 이렇게 안 들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보통? 다른 곳에 주의를 보는 거죠. 종소리 생각도 안 해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생각을 안 해요, 여기에 대해서. 종소리가 없을 때는. 정동목 거사님 그렇습니까? 지금 요점에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자, 다시 한번요. 자, 종소리가 들린다 할 때는 관심이 있어. 소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가 주의를 기울여. 그렇지요? 종소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예 생각이 없어요. 아예 무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예 무시를 해버려. 종소리가 없는 건 아예 무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꼭 그렇진 않죠. 종소리가 안 들리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하죠. 자, 종소리가 안 들리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자, 박은경 선생님부터 한번 얘기하는데 종소리가 땡 하고 했어. 땡. 이거는 이제 우리 무용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그걸 해서 그런데, 자, 이렇게 났을 때는 종소리가 들리네. 지금은 안 들리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됐을 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박은경 선생님. 지금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어떤 다른 자극이 없으면 자극이 있을 적에는 이제 그걸 잊어버릴 것 같은데요. 예. 다른 어떤 자극이 없을 때는 종소리가 안 들리네 하고 생각은 할 것 같아요.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 표. 생각한다. 그 다음에 정동목 거사님 어떻습니까? 안 되는 관심 없죠. 관심이 없지요. 안 들린다는 생각도 없을 겁니다. 예. 종에 대한 신경도 안 쓰죠. 종에 대한 신경도 안 쓸 겁니다. 사실. 거기 한 표. 그 다음에 송성은 씨. 다른 자극이 있다면 거기에 주의를 돌 것 같고요. 종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저기 휴일 거사님 어떻습니까? 예. 예? 위에 한 표 달리겠습니다. 위에 한 표. 우리 지금 표 5개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또 이리 거사님요. 위쪽에는 확률이 없습니다. 예? 위쪽일 확률이 낮다. 자, 그 다음에 저기 행궁보살. 저도 종소리는 관심이 없고 뭐 사소리가 들린다. 있죠. 그 다음에 무령거사님요. 예, 한 표. 어디 한 표요? 위에도 위에 한 표. 그 다음에 법상을 보살. 또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또 다른 소리. 네, 그러니까 응. 종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 다른데. 예. 그 종에 대해서는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종에 대해서는 잊어버린다. 아니면 뭐 이렇게 들렸던 게 제가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그 소리에 대한 여운을 생각한다든지 그런 그 다음에 무용보살 능력이지. 밑에. 아니, 지금 제가 그거 말씀드린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다수결로까지 하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 그 유럽에 여행을 갔다가 왜 종 소리 나는 데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데 가서 종 소리가 막 들려요. 뭐 그거에 환희하다가 이제 나름대로 거기서 치는 횟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끝나고 나면은 종소리 더 안 들리나? 끝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그 질문하실 때 그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 말씀을 그럴 드리려고 수도 하는데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보편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종소리가 들렸다가 지금 종소리가 들렸다가 종소리가 안 들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많다 이거지. 종소리가 안 들리네 이 정도로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예, 예. 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종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종소리가 있다라는 말이죠. 종소리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한번 다시 해보죠. 이건 뭐야? 종소리가 이 채와 이 종이 만나서 공기의 전파를 타고 나의 귀에 공기의 음파로서 두드렸을 때 내가 이것이 신경망을 통해서 여기에서 딱 구성을 해서 어떻게 들어요? 지금 요 종소리로 듣지요. 사실은 요 소리는 원래 나는 소리는 이 소리가 아니죠. 하나의 파장이지요. 이게 음파지요. 그죠? 근데 요것이 여기서 딱 각색을 해서 이런 소리로 듣고 있거든. 땡 하고 이렇게 들린다 지금 내가. 그래서 요거는 종소리가 있다에 있다. 종소리가 있다. 무엇으로? 종과 채와 공기와 듣는 귀의 기능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조건들이 완비가 됐을 때 종소리가 있어. 그래서 들려.
그죠?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런 상태거든요. 종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가 아니라 종소리가 없는 것을 안다라는 거지요. 있는 것을 안다. 그래서 있는 것을 듣고 없는 것을 듣는다. 안 들린다가 아니라 있는 것을 듣고 없는 것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없는 것을 듣는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자, 종소리가 있으려면 종과 체와 공기와 귀가 있어야 종소리가 있어요. 그죠? 종소리가 없으려면 종과 체와 공기와 귀라는 이런 인연이 사라졌을 때는 없다에 속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종소리가 있다.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종소리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5분만 쉬었다가 하죠.